안녕하세요. 뽀뽀이뽀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본 오이타현 베푸에서 머물렀던 온천 료칸 요치쿠 베테이 숙박 후기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도 일본 여행 관련 검색이 많고 저에게도 일본 숙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베푸에는 워낙 다양한 숙소가 많고 지금 보여드리는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곳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 가족도 베푸에서는 이 한 곳만 숙박을 했기 때문에 비교 후기를 자세히 드리긴 어렵지만 요치쿠 베테이 근처로 비슷한 분위기의 숙소들이 쭉 이어져 있으니 이런 느낌의 료칸이구나 하고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용하고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셔서 편하게 머무를 수 있었던 숙소인데요. 가족탕도 직접 이용해봤고 일본식 조식도 경험해봤으니 베푸 가족여행 숙소를 찾고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요치쿠 베테이는 JR 베푸역에서 차로 약 한 7분 거리, 언덕 위에 자리한 전망 좋은 료칸입니다. 렌트카 없이 여행하신다면 호텔 픽업 서비스를 꼭 신청하시고요. 언덕이 꽤 높아서 걸어서 오르기엔 조금 힘든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주변은 숙소 중심으로 조용하게 되어 있고 근처에 편의점이나 상점은 없습니다. 렌트카가 있다면 중간에 내려가서 쇼핑이나 간식거리 구입이 가능하겠지만 차량이 없다면 필요한 물건들은 미리 준비해서 숙소로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손님들은 숙소 내에서 저녁 식사를 신청해서 드시더라고요. 저희도 고민을 했지만 입이 짧은 아들이 료칸식 정식을 잘 못 먹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석식을 신청하지 않고 밖에서 간단히 사온 음식들로 숙소 안에서 저녁을 해결했답니다. 로비는 조용하고 깔끔해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 한적했고 일본 현지인 손님이 대부분이라 더 일본 느낌이 났답니다. 아이들에게는 작은 뽑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직원분들이 건네준 상자 안에서 작은 장난감을 직접 뽑는 재미, 이런 소소한 디테일이 일본스러워서 좋았답니다. 저희 가족이 머문 객실은 전통 다다미 스타일입니다. 체크인하고 들어갔을 때는 작은 테이블과 좌식 의자만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오니 직원분이 직접 들어와서 이불을 깔아놓고 가셨더라고요. 아침에 또 조식을 먹고 돌아오면 다시 테이블로 정리되어 있었답니다. 그 과정이 참 신기하죠. 그렇다는 건 직원분과 저희가 같은 열쇠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료칸은 아직까지도 열쇠로 여는 방식이라 키를 들고 다니는 게 좀 번거롭긴 했지만 아이들은 그게 신기했는지 계속 문을 열어보더라고요. 객실 안에는 녹차 세트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저녁에 온천 다녀온 뒤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쉬기 좋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입을 수 있는 유카타도 사이즈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로비에서 교체도 가능했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과자 봉지가 놓여 있었는데 이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추가로 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로비 기념품 코너에서 판매도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방 안에는 작은 TV가 있었는데 이 TV에서는 노천탕과 대욕장 실시간 이용 인원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서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편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베푸만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와이파이도 잘 됐었고 작은 냉장고도 있었고요. 욕실은 크지 않아서 주로 화장실만 이용하게 되었고요. 그럼 어디서 씻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다음 장면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료칸의 하이라이트, 가족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료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랍니다. 유료지만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족끼리 프라이빗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가족탕 이용 전에 안내문이 하나 붙여져 있는데요. 온천수 안에 보이는 갈색이나 검은색 부유물은 탕의 꽃, 즉 온천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이끼나 쓰레기가 아니니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물 위에 뭐가 떠 있어서 조금 놀랐는데 그게 오히려 진짜 온천이란 증거였던 거죠. 저희는 밖에 돌아다니다가 예약한 온천 시간에 맞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객실에 오니 직원분들이 이미 이불을 깔아두셨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천 가기 전에 유카타로 갈아입었습니다. 일본 분들은 유카타 입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저희는 좀 어색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색상은 두 가지 정도 있었고요. 단하게 미카즈키 호텔이 유카타가 더 예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료칸 숙소의 재미가 아닐까 싶네요. 로비에는 전통 남학신도 있어서 신어볼 수 있는데 한 번 신어보니 너무 불편해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그마저도 일본 감성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네요. 가족 타는 로비에서 예약 시간에 맞춰 기다리면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유카타를 입고 가족탕이 있는 곳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이 참 예뻤고요.
작은 별채처럼 생긴 곳이 바로 가족탕 구역인데요. 3개의 개별탕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간 곳은 생각보다 살짝 어둡고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 물 위에 무언가 떠 있어서 순간 당황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온천의 꽃이더라고요. 탕 안에는 샤워 공간과 탈의실이 따로 있었고 수건도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편했습니다. 다만 탈의 공간이 좁아서 2명씩 나눠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안에는 팬히터도 켜둘 수 있어서 씻고 나온 후에는 따뜻하게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탕 안에는 가족끼리 이야기하면서 온천을 즐기기 딱 좋았는데요. 아이들도 즐겁게 온천을 즐겼고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을 만큼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온천을 마친 뒤에는 숙소 로비 쪽으로 가면 무료 맥주와 사케를 즐길 수 있는 코너도 있는데요. 객실로는 가져갈 수 없고 현장에서 한 잔 마시는 방식인데 온천 후 한 잔 하니 정말 딱이더라고요. 이용 시간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족탕 체험을 마치고 나서는 각자 남탕, 여탕으로 나눠서 구경을 하고 왔는데요. 가족탕을 이용하지 않는 날은 이렇게 남탕, 여탕으로 나눠서 씻고 마무리했답니다. 한국의 대중 목욕탕이랑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았고요. 작은 욕실에서 힘들게 식지 마시고 여기 내려오셔갖고 목욕탕도 한번 꼭 이용해보세요. 다음날 아침 큰 기대 없이 조식당으로 향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일본식 가정식 조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조식당으로 가는 길에는 귀여운 로봇 청소기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참 일본스럽고 귀여워서 사진도 한 장 남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어제 다녀온 노천탕이 보였어요. 이런 사소한 풍경들이 하나하나가 일본이구나 싶더라고요. 조식은 뷔페식과 정식이 합쳐진 형태인데요. 테이블마다 따뜻한 된장국이 인원수대로 제공이 되고 그 외의 반찬은 직접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아이들은 가라아케랑 소시지 위주로 담았고 저는 국물 요리랑 생선 반찬을 골라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이 담백하고 깔끔해서 일본식 조식답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식당 분위기도 깔끔하고 조용했고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붐비지 않아서 식사하기 편했고요. 자리도 미리 정해져 있어서 어디 앉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손님 대부분이 일본 현지인 분들이라 유카타를 입고 식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여행 온 느낌이 훨씬 더 크게 들더라고요. 따뜻한 반찬이 많고 생선 종류가 다양해서 이게 바로 베푸 스타일의 조식이구나 싶었습니다. 동남아 호텔 조식처럼 오므라이스나 베이컨은 없었지만 담백한 한식 스타일 좋아하신다면 훨씬 입맛에 잘 맞을 것 같네요. 저희 아들은 가라아케를 제일 좋아했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로비 쪽에서 디저트와 커피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커피 한 잔,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나니 하루를 시작하기에 딱 좋았고요. 욕한 조식은 화려하진 않지만 작은 정성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식사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을 여행 중이구나 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조식까지 해서 로치쿠 베테이 숙박 후기를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저희 후쿠오카 일정 전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일정별로 정리해둔 다른 영상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근처에 있는 마트나 가볼 만한 장소 정보도 같은 일정 영상 안에 함께 담아뒀으니까 여행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이런 영상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숙소 고를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약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저도 최대한 꼼꼼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체크아웃 하던 날은 비가 내렸는데 직원분들이 짐도 끝까지 챙겨주셨고 저희 가족 사진도 직접 찍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마지막 날까지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로치쿠 베테이였답니다. 후쿠오카나 오사카 관련된 추가적인 영상들도 계속 업로드될 예정이니 일본 여행 계획하실 때 참고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뽀뽀리뽕이었습니다.